전세계 다이버들이 꿈꾸는 여행지, 자연적으로 폐쇄된 환경으로 독이 없는 젤리피쉬 호수부터 깊고 아름다운 바다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블루홀까지,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우는 바다의 나라 팔라우. 한 번 방문한 사람은 다시금 찾게 된다는 아름다운 나라 팔라우를 최신 버전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팔라우는 직항으로 5시간 정도 소요되나 코로나 이후에 전기 노선이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올해 제주항공에서 6회 정도 직항 노선을 임시로 운영했었는데요. 정규편도 노선 취향을 조만간 도입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볼만 합니다. 현재는 직항이 없어서 대만, 필리핀, 괌 등을 경유해서 가야 합니다. 보통은 대만을 경유해서 가는데요. 1박 정도 레이오버 여행을 짧게 즐기고 팔라우에 입국하는 일정을 계획합니다. 별도 팁인데 중앙항공을 통해서 대만 경유 입국하신다면 수화물 꼭 팔라우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같은 비행편인데도 승객에 따라서 대만에서 짐을 한번 찾았다가 재수속하는 경우가 있고 팔라우에서 한 번에 찾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히 요청하셔서 편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팔라우는 여러 화학적 물질이 포함된 선크림 사용이 불법입니다. 저희는 직접 경험하진 않았는데 아주 가끔 입국 시에 진검사 등을 통해서 해당 선크림이 발견되는 경우 압수가 되기도 한답니다. 꼭 압수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선크림의 옥시벤존 등의 성분은 산호의 독성 물질을 가둬서 산호를 파괴하기 때문에 자연을 생각하신다면 산호보호 전용 선크림을 사용하시기 권장합니다. 산호보호 선크림은 리프세이프라고 부르고요. 저희는 더 페이스샵의 내추럴 에코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스킨 천사의 선크림 제품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팔라우는 연중 내내 날씨가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으나 좋은 시기는 11월에서 4월 정도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 특징인데 여름철에는 태풍이나 폭우가 올 수가 있어서 복불복이 심한 편입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팔라우 명물 중에 하나인 젤리피쉬를 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 현지 업체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일정 잡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 23년 4월부터 입국 시에는 별도의 백신 접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도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로밍은 모든 통신사가 가능하지만 스마트 로밍과 같은 요금제 적용은 SKT만 가능합니다. 현지에 팔라우셀이라는 통신사 유심을 사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말에는 공항을 포함해서 팔라우셀 매장이 모두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유심을 살 곳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와이파이만 쓰고 로밍이나 유심 구매를 포기했습니다. 팔라우는 통화로 달러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잔돈은 많이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마사지샵을 이용하신다면 소량의 팁으로 잔돈이 필요하겠네요. 어차피 신용카드를 대부분 사용하시기 때문에 잔돈이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유의하셔야 할 부분인데 팔라우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녔지만 반대로 굉장히 열악한 인프라를 지녔어요. 팔라우 가시면서 대표적 휴양지인 세부, 다낭 등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말해 팔라우는 가야 할 이유와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데요. 바닷속 환경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만 물놀이를 끝나고 나서는 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대통령궁, 폭포, 해양사박물관 같은 일부 관광시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광지의 기대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실 거예요. 팔라우는 위아래로 긴 형태의 섬이지만 실제로는 아래쪽 공간에서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실 겁니다. 스노클링 포인트인 젤리피쉬 호수와 밀키웨이, 그리고 다이빙 포인트인 점원 채널, 우롱 채널 등이 본선 남서쪽에 몰려있다 보니 숙소도 남서쪽에 많이들 몰려있거든요. 팔라우에서 수상 레저는 보통 락 아일랜드라는 섬 군도에서 이뤄집니다. 거리가 좀 있다 보니 걸어서 나가는 비치 다이빙이 아닌 보트 다이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이빙 포인트는 너무너무 많아서 전부를 제대로 보려면 한 달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이번에 저희가 밀키웨이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큰 데크가 있고 거기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온몸에 머드를 바르시면 됩니다. 밖에서 본 바다색은 옥색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면은 머드 때문에 시야가 좋진 않더라고요. 재능 있는데 진짜. 보통은 스노클링을 가시면 옆에 가이드분들이나 현지분들이 머드를 아마 퍼주실 거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다이빙 팀이기 때문에 직접 머드를 퍼 올렸습니다. 뜻밖의 머드 푸는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퍼온 머드로 놀고 있는 영상이고요. 다 바르고 물에 적시면 금방 씻겨나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르고 나면 피부가 되게 매끈매끈해지더라고요.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젤리피쉬 레이크는 15년 전에 저는 가봤는데 올해 저희가 갔을 때는 해파리가 없어서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요즘 기온 이상 등으로 해파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 현지 업체에 꼭 확인 먼저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가라앉은 비행기, 난파선 등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팔라우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군과 일본군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곳으로 바닷속에 다양한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5에서 10m 정도 수심에서 가볍게 볼 수 있는 난파선도 있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파선도 있더라고요. 실제 팔라우 페렐리우 섬에서 벌어진 전투는 정말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미군 47,000여 명과 일본군 13,000여 명이 투입되어서 미군은 사망 1,500명, 부상자도 6,000여 명에 달했고요. 일본군의 사망자 수는 무려 1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페렐리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는 조선인도 상당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고 잃고 먼 타지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서 보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후 들어가야 하는 이로마루 포인트는 최대 수심이 40m에 달합니다. 이로마루는 일본군의 화물섬으로 1944년 미국 잠수함 어뢰 공격에 침몰한 난파선입니다. 총 길이가 143m에 달해서 실제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바닷속 시야 때문인지 조금 으스스하긴 했지만 정말 색다른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가보셔도 좋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꽤 유명한 팔라우 포인트들의 바닷속 영상들은 다른 영상 등을 통해서 업로드 해놨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팔라우의 모습들을 보면 저희도 다시금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네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코로르 시내에 위치한 팔라우 호텔 근방에 마사지샵, 기념품샵, 대형마트가 모두 위치해 있으니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라우 특성상 대중교통이 없고 한번 이동할 때 택시 혹은 업체 이용할 때 픽업차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한 번에 몰려있는 이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 이동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있어? 팔라우 화이팅? 아 이거 머드에 들어간 건가 보다. 많다. 뭐예요? 어우 귀엽다. 돌에 왜 이렇게 귀여워? 아 네. 건너편에 위치한 WCTC 마트입니다. 제법 규모가 꽤 큰 마트이네요. 대형마트일지라도 술을 아예 안 팔거나 일요일날은 일찍 끝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100% 수입이라서 그런지 과일값들이 상당히 비싸니 한국에서 많이 드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비싸요.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도리어 더 아름다운 자연이 유지되어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직항이 열리고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살아있는 자연을 보시려면 어쩌면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담치부부였습니다. 맞아. 주공이었나? 주공 못 봤지.